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사실은 비이성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지금부터 왜 그런지 그 논리를 한번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죠. 하지만 어떤 강력한 철학적 주장에 따르면 이게 가장 이성적인 결론이라고 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자, 그럼 이 주장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주 놀랍도록 간단한 딱 5단계짜리 논증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이게 바로 그 논증의 전체 구조입니다. 첫째, 당신은 죽으면 의식이 사라진다. 둘째, 의식이 사라지면 죽어있는 상태는 당신에게 나쁜 게 아니다. 그래서 셋째, 죽어있는 상태는 당신에게 나쁜 게 아니다. 넷째, 죽어있는 상태가 나쁜 게 아니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결론. 다섯째, 당신은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어때요? 만약 이 각 단계들이 전부 말리된다면 마지막 결론을 부정하기가 힘들어지겠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 하나를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죽어가는 과정의 고통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아프고 무서울 수 있죠. 우리가 집중할 건 그 과정이 다 끝난 뒤의 상태, 즉 그냥 죽어있는 상태, 그 자체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럼 아까 그 5단계 논증의 첫 번째 전제부터 한번 따져보죠. 도대체 왜 죽어있는 상태가 나에게 나쁜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 답의 실마리는 쾌락주의라고 불리는 철학 이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쾌락주의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핵심 아이디어는 진짜 간단합니다. 궁극적으로 나한테 좋은 건 쾌락이고 나쁜 건 고통이다. 이게 다예요. 여기서 고통은 뭐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 같은 것도 다 포함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나한테 고통을 주지 않으면 그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원칙을 그대로 쓰기엔 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마사지 받을 때 좀 아프잖아요. 근데 몸에 좋죠. 반대로 피자 한 판 다 먹으면 즐겁지만 결국엔 몸에 안 좋고요. 그래서 그냥 고통스러우면 나쁘다가 아니라 좀 더 다듬어진 버전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거죠. 다른 선택을 했을 때보다 결과적으로 더 많은 고통을 준다면 그게 나쁜 거다. 미래까지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죽으면 앞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행복을 다 놓치는 거잖아요?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나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강력한 반론일 겁니다. 이 반론을 깨기 위해 아주 재미있는 사고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읽지 않은 메일이라는 건데요. 자, 칼리라는 사람이 에반을 만나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사실 칼리가 확인하지 않은 메일 중에 자미라는 사람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만약 자미를 만났더라면 지금보다 아주 약간 티끌만큼 더 행복했을 거래요. 자, 여기서 질문. 에반을 만난 게 칼리에게 나쁜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냥 더 좋았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몰랐을 뿐이지 에반과의 삶이 해가 된 건 아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잠재적인 쾌락을 놓쳤다는 사실 자체가 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좋습니다. 쾌락의 박탈이라는 가장 큰 산을 하나 넘었네요.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보죠. 아까 논증에서 죽으면 의식이 사라진다고 했는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걸 알려면 먼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대체 누구 혹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파고들면 아주 흥미로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동물이라는 단어를 좀 특별한 의미로 써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동물은 그냥 여러분의 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살아 숨쉬는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뇌를 포함해서요. 이걸 너무 많은 사유자 논증이라고 부르는데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육체, 즉 동물은 지금 의자에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는 기관인 뇌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쵸? 둘째, 근데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의자에서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존재는 나 한 명뿐이라는 걸요. 만약 내 머릿속에 두 개의 자아가 동시에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생각하는 동물과 생각하는 나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당신이 당신의 그 육체, 즉 동물 자체인 겁니다. 무슨 기계 안에 영혼이 따로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이 결론이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 나라는 존재가 뇌의 활동과 분리될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육체, 즉 동물의 뇌가 활동을 멈추면
나라는 의식도 그냥 멈추는 겁니다. 사후세계 같은 건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한번 종합해 볼까요? 첫째, 죽어 있는 상태는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니다. 둘째, 우리는 죽으면 의식을 잃고 존재하지 않게 된다. 이 두 가지가 맞다면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는 건 과연 이성적인 태도일까요? 어떤 공포가 비이성적이라고 말할 때 그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공포의 대상이 실제로는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목욕이나 나비, 아니면 다른 사람 발을 보고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공포증들이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은 나에게 해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이성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논쟁을 따라왔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죽어있는 상태는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나비를 두려워하는 것과 논리적으로 똑같은 비이성적인 공포가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반박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죽음이 무서운 건 너무 자연스러운 감정이잖아. 맞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하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모든 게 다 이성적인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거미를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 이것도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거미 대부분은 해가 없잖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불필요한 공포인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논리를 끝까지 따라가면 나 자신의 죽음, 즉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건 비이성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내 죽음이 나에게는 나쁘지 않다고 해도 내가 떠나고 남겨질 사람들을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들을 위해 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과연 이성적일까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겠죠.